DX12 같은 경우도 힘이 잘 실리긴 했지만 이게 너무 딱딱한 라켓이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좀 피로도가 느껴질 때는 힘이 안 실려요.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 X12 Z 스윙을 리뷰를 하면서 기존에 먼저 출시된 드라이버 X12도 리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DX12 라켓을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드라이버 X12 라켓은 지금 백하나 이소희 선수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잠깐 강민혁 선수도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기동준 선수도 사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 X12 라켓은 왜 이름이 드라이브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라켓의 형태 그리고 라켓 성향,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히 이 라켓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드라이버 X12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 제트스윙 라켓을 리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선택의 폭도 분명히 넓어질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드라이버 X12 이 라켓을 한번 잠깐 리뷰를 해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드라이브 X, 빅터사의 드라이브 X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프레임 자체 모형에서부터가 나와요. 네. 이 프레임 모형이 헥사 프레임으로 돼서 이제 유효 타구 면적을 넓혀 놓은 거, 드라이브 싸움이라든지 좀 빠른 공수 전환이나 이런 데 있어서 스트로크를 구사했을 때 뭐 실수 없이 컨트롤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인이라고 우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기존에 출시된 드라이브 X12 살몬 핑크 색상 같은 경우에는 WS 3.0과 이 파워링 프로가 조합이 됨으로써 WS 기술이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리고 뭐 좀 많은 영상이나 매체를 통해서 소개가 됐을 거예요. 그래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S 3.0이라는 기술은 일반 샤프트를 봤을 때 모든 강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강도가 점점 아래는 스티프하게, 위에는 플렉서블하게 설계가 된 거죠. 그러면 더 꺾인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사용함에 있어서 좀 더 부드러운 타구감, 그리고 내가 이 WS 3.0에 대한 적응이 완료가 된 상태라면 적은 힘으로 효율적인 샷을 구사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WS 3.0에 파워링 프로가 조합된 이 드라이브 X1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타회를 통해서도 많은 소비자분들, 동호인분들에게 소개도 됐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 많은 피드백도 됐었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 라켓이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지도 이제 어느 정도 체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 이 샤프트 WS 3.0 이 기능에 대해서 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모르겠지만 제가 확실히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이 헤드 형태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헥사 프레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헥사 프레임 자체가 몰드의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헤드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헥사 프레임이라는 거는 이제 육각형의 프레임이라는 얘기인데, 스트링 작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존의 오벌형 라켓, 아이소메트릭 라켓, 그리고 이 드라이버 X12, 그리고 이 드라이버 X12와 비슷한 헤드 형태가 제가 알기로는 아크세이버 라인으로 알고 있어요. 이 라인 자체가 헤드 형태가 어떠냐면, 대부분의 배드민턴 라켓들은 위아래로 길게 돼 있잖아요. 근데 헥사 프레임 같은 경우는 옆으로 좀 퍼져 있어요. 스트링 작업 조금 잘못 하잖아요. 완전 짱구된 것처럼 동그랗게 변해버리는 그런 형태로 조금 보일 수 있는 라켓이에요. 이게 장점이 뭐냐? 이 장점에 대해서 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수비 그리고 드라이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라켓이 왜 드라이브 그리고 수비에 좀 최적화된 그런 라켓인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살짝 이렇게 둥근 타원형으로 돼 있어요. 육안으로만 봐도 여기 면적에는 힘을 잘 받겠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근데 이제 오벌형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렇게 꺾이죠. 꺾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스트링 작업 시에 했을 때 요 면적에는 힘이 안 들어가요. 근데 아까 수비랑 드라이브에 되게 용이하다에 대한 보충 설명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생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유효 타구 면적이 요렇게 발생해요. 그렇죠. 네, 옆으로 더 퍼지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스윙을 휘두르더라도 네. 여기에 맞던 네. 유효한 스트로크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수비를 하더라도 오른쪽 겨드랑이 샷, 5개월샷이라고 네. 거기 할 때도 이렇게 틀어서 할 때 요런 데만 맞아도 네. 공이 퍼올려 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효 타구 면적이 넓음으로써 분명하게 수비와 그리고 드라이브 싸움에 있어서 발생을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헤드의 미세한 크기 그리고 이 헤드 형태에 따라서 내가 타구감을 확실히 다르게 느끼거든요. 이게 미세한 차이에서 얼마나 느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매니저님 뒤쪽에 라켓이 쫙 있지만 라켓별로 헤드 형태가 미세하게 다르면서 이 미세한 다른 형태에 따른 타구감이나 유효 타구면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내가 안정적인 타구감이 가능하냐 안 되냐, 이게 확실한 체감이 될 정도예요. 드라이버 X12 같은 경우는 헤드 형태가 헥사 프레임이다 보니까 양옆으로 이제 퍼져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위아래가 아니라 양옆으로 퍼져 있는 유효 타구면이 넓기 때문에 드라이브나 수비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는 라켓이 맞아요.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드라이브 X12 이 라켓을 사용을 했을 때 크게 힘이 잘 실린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힘이 잘 실린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트러스터 라인 이런 라켓을 쓰는 게 맞겠죠. 그런 파워적인 부분을 조금 감수를 하더라도 내가 이런 안정적인 수비나 드라이브의 장점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 드라이브 X12 라켓을 사용을 하는 게, 저는 이 파워에 자신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파워를 더 높이기 위해서 파워가 높은 라켓, 힘을 잘 실리는 라켓을 사용을 하기보다는 이런 수비적인 부분 그리고 드라이브적인 이런 빠른 싸움의 장점을 가지고 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드라이브 X12가 장점이 되는 라켓이겠죠. 맞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 라켓을 우리가 어떤 라켓인지는 알겠고, 그러면 제트 스윙은 어떤 라켓일까?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뭐 디자인 빼고는 더 네.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유사한 게 아니라 똑같은데요, 그냥. 똑같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네. 이제 빅터의 기술력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네. 거죠. 그게 바로 이 스프리코어 캡 안에 들어있는 파워링 프로. 파워링 프로. 이게 적용이 네. 돼 있냐 안 돼 있냐로 이 라켓 체감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님도 시타를 해보고 저도 네. 시타를 다 해봤지만 정말 놀랄 만큼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건 뒷얘기인데, 빅터 라켓 개발자 제로드 맞죠? 네, 제로드가 제로드 들어와서 영상 촬영을 한 걸 봤어요. 저는 드라이브 X12 라켓을 소개를 할 때 대한민국 동호인들은 브레이브 소드 12 라켓을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동호인들을 위해서 드라이브 X12는 정말 잘 맞는 라켓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 의견에 반대를 했습니다. 맞죠. 이게 왜 같아? 아니야, 이거는 아니라고 확실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제트 스윙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제로드가 한 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만 그때 스트링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제로드가 저한테 답을 강요를 한 적이 있어요. DX12를 사용을 시타를 해보라고 딱 주는데 라켓이 다르대요. 그래서 하나는 파워링 프로가 들어가 있고 하나는 파워링 프로가 제거된 라켓이 맞아요. 저한테 주면서 어떤 게 느낌이 좋냐,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파워링 프로가 들어간 DX12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파워링이 없는 라켓이 더 편했어요. 네. 그죠. 네, 더 편했어요. 그래서 개발자 의도가 그러면 예의상 이게 더 좋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파워링이 들어간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굿!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로드가 표정이 좋지가 않아. 맞아요. 다시 사용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러지? 뭘 알고 싶은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트 스윙이 제로드가 원래 DX12를 설계할 때 원래 파워링이 없는 상태에서 출시하는 거를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전 들었어요. 맞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스토리를 좀 더 추가를 하자면 네. 글로벌 수주회를 갔다 왔죠. 네. 이제 글로벌 수주회에서 이 제트 스윙이라는 라켓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로드한테 물어봤죠. 뭐가 달라? 스티프 강도 표시 동일하고 네. 무게 동일하고 그리고 샤프트 두께 동일하고 뭐가 달라졌어? 그랬더니 파워링 프로가 빠져있대요. 자기가 이거를 파워링 프로를 내가 넣고 싶어서 넣었던 게 아니다. 출시 직전에 네. 빌 회장님의 지시가 있었다. 빌 회장님이라면 네. 글로벌 회장. 네. 이제 출시 직전에 우리 파워링 프로 기술 있는데 왜 안 집어넣었어? 집어넣어 라고 해서 들어가게 된 거고, 그로 인해 본인이 생각했던 이 드라이브 X 12의 개발 의도와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조금 더 직선적인 방향으로 출시된 게 드라이브 X 12인 거죠. 의도치 않게 파워링 프로가 들어갔다.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의 의도가 담겼던 진짜 드라이브 X 12는 이 제트스윙 라켓입니다. 저는 그때 바로 그 글로벌 행사장에서 시타 존이 옆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시타를 했는데 같이 갔던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게 진짜 제로드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이게 소드 12를 이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라켓이 맞는 것 같다. 사용을 해보면 정말 부드럽고 편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내 몸에 무리가 없는 그런 라켓이 바로 이 라켓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로드가 얘기한 의도가 이제서야 좀 파악이 좀 되는 거죠. 맞아요. 드라이브 X 12 제트 스윙에 대한 이 타구감의 느낌을 한번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제 개인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선적으로 류가2 프로라든지 더 강한 라켓들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트 스윙이라는 라켓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정말 특이하게, 보통은 스펙표를 나열하고 이 라켓은 뭐가 좋고 이 정도인데 소리를 들어보래요. 휘두르는 소리를, 사운드를 켜가지고 영상으로 틀어주더라고요. 정스웨이 선수 자체가 이거를 라켓 2개를 가지고 휘두르면서 샥샥 소리 나는 이 휘핑감을 너네는 느껴야 된다. 이게 이 라켓을 선택하는 이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 휘핑감이라는 게 사실 동호인 입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체감하는 방법은 얇은 샤프트에서 오는 그 채찍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휘핑감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트스윙 같은 경우에는 샤프트 자체가 그보다 훨씬 두껍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핑감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WS 3.0이라는 기술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휘핑감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트스윙과 그냥 기존에 있던 DX12 라켓을 손목으로 빠르게 탁탁 휘둘러 보면은 소리가 다릅니다. 이 휘핑감을 느끼면서 쳐야 하는 라켓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사 직원분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DX12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을 했을 때 일단 스티프한 느낌이 강합니다. 이 스티프한 느낌이 어디서 느껴지냐면 이 핸들에서부터 느껴져요. 이 핸들에서부터 스윙을 하게 되면 이 헤드 자체가 핸들과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제트 스윙 같은 경우는 여기 삼각형이 있는 부분, 이 부분에서 조금 휘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 휘핑감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스윙을 했을 때 이 스윙 자체가 한번 늦어졌다가 휙 따라오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확실히 제트 스윙은 사용을 하기 편합니다. DX12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라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어려움에서 파워링 프로만 빠진다고 해서 뭐 어려움이 쉬워지겠냐? 쉬워집니다. 진짜 정말 쉬워졌어요. 스펙이 같은 라켓인데 이 파워링만 뺐다?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파워링만 빠진 라켓이 이 제트 스윙 라켓인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라켓 개발자가 의도한, 우리 동호인들이 소드 12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브레이브 소드 12 라켓을 이제 잘 구현한 라켓이 이 드라이브 X 10이다. 저는 이 라켓을 사용했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워낙 딱딱하고 이런 라켓을 쓰다 보니 타점이 잘 안 맞았어요.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오니까 확 와요. 이게 늦게 탁 왔다가 팡 하는데 극복해야 되는, 이걸 적응해야 하는, 극복이라기보다는 적응만 하면 되겠죠. 5.8mm 샤프트에서 오는 그 파워보다 배로 세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절대적인 샤프트에서 오는 그 파워도 있거든요. 샤프트 두께에서 오는 파워가 있어요.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 그릇이 있다 보니 샤프트 두께에서 이 휘핑감까지 이용하게 되면은 분명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휘핑감만 잘 이용한다면 효과적인 타구 파워를 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터에서 제가 가장 이쁘다고 생각을 했던 디자인이 S12 세대. 저 옥색깔의 골드 정말 디자인이 이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이쁘게 나왔어요, 이 색깔이. 오묘한 이제 보랏빛에 분명히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라켓. 흰색에 뭐 핑크한 라켓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라켓들은 이제 너무 흔한 그런 느낌이고, 이런 디자인이라면 여성분들 그리고 남성분들이 이제 좀 이제 새로운 이쁨에 좀 빠질 만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드라이버 X12가 상당히 스티프한 스펙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런 라켓이 아닙니다. 제 기준에서는 미디엄 정도? 미디엄보다 조금 더 스티프한 느낌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때 한 가지를 더 소개를 해드리면 동호인분들이 빅터 라켓을 선택할 때 보통은 여기 적혀있는 이걸 보고 하시죠. 스티프 플렉서블. 그렇게 된 거. 근데 이거는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빅터 라켓에서는 이 스티프와 플렉서블이 샤프트의 강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플레이어적 성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스티프하다는 거는 반응성이 빠르고 그만큼 직선적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플레이를 위주로 할 수 있는, 강한 공격을 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라켓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얘는 딱딱한 라켓이 맞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수치화적인 게 아니고 느낌적인 걸로 보라라는 추세라고 해야 될까요? 기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는 느낌적인 감각적인 걸로 간다, 이런 느낌들이 강했어요,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똑같은 거잖아요. 트러스터 라인이 공격형 라인이고, 그리고 스피드 라인이 수비형 라인이 아니라 그냥 이런 스피드의 느낌의 뭐 공격형 라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드라이브도 이제 이런 빠른 반응성의 공격형 라켓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수비적인 드라이브형 라켓이 될 수 있는 거다. 맞아요. 이런 부분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동호인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좋을지 이거를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서 추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이 라켓이 잘 맞겠다, 이거는 정말 사실 특정 짓기 어려워요.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시타회를 정말 많이 다니고 T1 프로랑 DX12를 가지고 정말 전국을 한번 했잖아요. 그때도 예상했던 것과 정말 다른 결과값도 많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누구한테 잘 맞을까?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대구에서 했을 때는 DX12가 인기가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강릉에서 했었을 때는 T1 프로가 인기가 많았었대요. 맞아요. 이게 좀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빅터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이해를 그래도 많이 하려고 하고 이제 그거를 좀 더 말로써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천에 있어가지고 WS 3.0이 정말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WS 3.0이 적용된 라켓들은 그 누구에게 추천을 하냐 그랬을 때 이 스윙 스피드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라켓을 사용하면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한테 추천한다 이런 이야기보다 저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스윙 스피드보다 파워가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이득이 되는 스트로크를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똑같은 의견이지만 다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힘이 있으신 분들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드라이브 X12 같은 경우는 이 라켓 자체의 성능이 수비나 드라이브 이런 빠른 반응성에 대한 장점이 있는 그런 라켓이기 때문에 스매싱에 대한 부분은 아쉬운 느낌은 있는 라켓이에요. 하지만 드라이브나 수비적인 이런 빠른 반응성, 그런 부분이 너무 좋은 라켓이기 때문에 나 스매싱 힘 하나는 자신 있어. 그러니까 힘으로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매싱보다는 힘을 조금 더 다른 곳에 더 장점을 만들고 싶다. 말이 제대로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초보분들은 스매싱이지만 결국에는 A조를 올라가고 A조에서 그 탑 클래스로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수비와 드라이브가 정말 좋아야 되거든요. 나는 힘이 좋아서 스매싱에 자신 있어. 하지만 수비와 드라이브의 성능을 더 플러스 알파 시킬 수 있는 라켓, 그런 라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호인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일단 첫 번째가 스매싱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비거리, 이런 형태의 라켓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보다는 이제 중상급자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라켓.
선수들 플레이도 좀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때리고 놓고 앞에 떨어지면 띄우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드라이브로 꺾고 틀고 이런 빠른 반응성이 첫 번째가 장점이 되는 라켓을 선수들은 선호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이번에 코리아 오픈 가서 직관해서 봤잖아요. 와, 예. 거기서 놀란 게 뭐냐면 네. 선수들이 탁탁탁탁 주고받는데 네. 그 중에 삑사리도 정말 많았다는 네.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복식 선수들이 왜 이런 라켓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분명히 그 수많은 랠리에서도 정타 소리가 아닌 옆면이 맞는 탁탁탁탁 이 소리가 가까이 있으면 다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진짜 빠른 랠리를 요하고 편안한 그런 걸 원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라켓이 되지 않을까. 강민혁 선수는 DX11을 쓰다가 10X 메탈릭으로 바꿨죠. 네. 제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해드리면은 네. 글로벌 측에서 저희에게 제시해준 자료가 있어요. 10 메탈릭과 네. 그리고 DX12 네. 그리고 DX12 Z 스윙에 네. 대한 표예요. 네. 과연 뭐가 제일 파워가 높게 나올까요? 저는 10X 메탈릭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10 메탈릭이 파워적인 측면에서 제일 강하게 나온다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요. 강민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힘을 더 줘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 방 한 방이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DX12로는 그만한 힘을 담기에는 네. 조금의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10 메탈릭은 진짜 사용하기 버거웠어요, 저도. 예. 선수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동호인들이 사용을 하기에는 좀 많이 버거운 라켓이 아닌가. 맞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선택해야 됩니다, 동호인. DX12와 비교를 했을 때 힘을 싣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쉽고 좋았어요. 예, 힘이 더 잘 실리는 라켓이긴 했어요. DX12 같은 경우도 힘이 잘 실리긴 했지만 이게 너무 딱딱한 라켓이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좀 피로도가 느껴질 때는 힘이 안 실려요. 경기 초반에는 힘을 잘 실으면서 힘이 잘 실리는 그런 장점이 있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피로도가 높아져서 오히려 더 삑사리가 나고 이 뻣뻣한 샤프트를 제가 받쳐주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DX12 Z 스윙이 이런 전체적인 게임 플레이에서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라켓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이 Z 스윙이 빅터 라켓에서의 난이도를 딱 친다면 제가 제일 난이도가 낮은 라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T1입니다. 편하게 사용을 해야지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라켓이 T1이에요. 소드 12 프로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라켓. 맞습니까? 저도 동일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가격은 28만 원이고 그리고 파워링이 빠졌다고 해서 가격이 더 저렴해지는 건 아니죠. 사실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1, 2만 원이라도 더 빼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가격으로 뭐 디자인을 조금 더 잘한 것 같기는 하고 하지만 그래도 좀 파워링이 빠졌으니까 조금 저렴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너무 당연한 게 생각하죠. G 폴드를 사는데 카메라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럼 똑같은 가격을 받는데 그 디자인만 더 좋게 해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예. 당연히 말이 안 되지. 예. 그래서 저는 조금 그 부분이 불만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 Z 스윙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스윙을 했을 때 삼각캡에서 좀 휘어지는 느낌, 그 느낌이 드는 이 스윙이 가능했다는 부분에서 동호인분들이 사용하기 정말 편한 라켓이다. 이 라켓이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그분들에게는 이 Z 스윙, 이 라켓을 저는 추천드리고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재밌게 리뷰를 했고요. 이게 한정판인가요? 한정판입니다. 한정판이고 네. 이번에 들어온 수량이 끝입니다. 에? 천자루가 끝이라고요? 그죠. 그럼 더 이상 수입이 안 되는 건가요? 더 이상 수입이 안 됩니다. 와, 저는 한정판에 대한 집착성이 있기 때문에 라켓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천자루 한정이 사실 그렇게 많은 수량이 아닙니다. 진짜. 맞아요. 네, 진짜 많은 수량이 아니에요. 천자루면 이걸 예를 들어서 전국에 대리점이 150개잖아요. 150개면 한 대리점당 10자루도 안 들어가요. 네. 6자루, 7자루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수량은 진짜 작은 수량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다음은 또 뭘로 뵐 수 있을까요? 다음에는 뭘까요? 다음엔 아마 신발이지 않을까. 신발은 아 그거는 지금 충분하지 않을까요?